안녕하세요. 전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 3, 4장 동안 실습 잘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문법들을 많이 배울 테니까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건데요. 조건문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주어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한테 조건을 주어줘서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뭐 예제는 뭐 뒤에 예제 문제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 예제를 통해서 조건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에 입력받은 수가 30보다 크면 다음 줄에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받은 정수가 30보다 클 때만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셨습니다라는 걸 출력을 하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문은 어떤 특정 조건이죠. 30보다 큰 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을 이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조건문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를 하나 이런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정수형으로 정수형으로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canf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A라는 변수에 정수를 입력받은 값을 이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이제 문법이 있을 텐데요. 이제 if라는 이제 문법입니다. 이거 이제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만약이란 뜻이 영어로는 if라는 단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C 언어에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문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입력받은 수가 30보다 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C 언어도 똑같이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f라는 이제 명령어를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건은 이 입력받은 값이 30보다 클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력받은 값은 A라는 변수에 있는 거죠. A라는 변수가 30보다 크면 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하고 괄호하고 A가 30보다 크면 그래서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30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만약 32를 넣었으면 A에는 32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2가 30보다 큰 수니까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문의 결과가 참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요 프린트문이 명령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보다 큰 수를 입력했을 때는 30보다 큰 수를 입력하였습니다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처음 생소하게 보시는 게 요 if라는 if라는 명령어랑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어떤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대괄호 안에 또 다른 명령어들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if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는 조건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는 뭐 앞으로 배울 텐데 뭐 대입연산자나 논리연산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뭐 산술연산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통해서 이 안에 값이 참일 경우에만 이 if의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이 수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false,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명령문들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나온 말 중에 if의 실행문이 한 줄일 때에는 이 대괄호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괄호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if문 조건문 밑에 실행해야 될 명령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대괄호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if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간단한 예제, if a가 30보다 크다면 하고 중괄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 전수민 교수님이 대괄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중괄호죠. 네, 대괄호는 바스킷이라고 부르고 얘는 브레이스렛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 저 잘못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a가 30보다 크다면 이라는 관계연산자를 사용을 했고요. 이 관계연산자는 참인 경우에는 1, 거짓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하는 연산식이죠. 즉, if문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연산식이 0의 값인지 혹은 0의 값이 아닌지를 판단해서 0의 값이면 뒤에 나오는 블락 혹은 문장을 모두 무시하고 0이 아닌 값인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블락 혹은 다음 한 문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명령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if문은 조건문이라고도 하고요. 이 조건문의 가로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조건식 조건문을 추가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조건식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a가 30보다 크다면 이라는 아주 간단한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는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블락을 사용하는데 하나의 문장만을 원래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블락을 주어서 그 블락 안에 여러 개의 문장들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블락은. 그래서 마치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이 컴퓨터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 블락 안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if문에 종속된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조건식을 만족하면, 즉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된다면 이 중괄호 안에 모든 문장들을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즉 조건식의 평가값이 0이면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 예제에서는 a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40이기 때문에 이는 30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a가 30보다 크냐? 라는 이런 연산식의 결과는 참인 1이 됩니다. 따라서 참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 작성되어 있는 프린트 F문을 실행해서 해당 문장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한 가지 뭐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입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해서 좀 죄송하고요. 정리 감사드리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혼자 해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혼자 해보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정수의 값이 같으면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제 2와 2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2와 2는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2랑 2를 입력해서 2랑 이 그러니까 입력한 두 개 값이 같을 때만 뭐 2와 2는 같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입력 값이 2랑 2가 아니라 뭐 다른 값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3이랑 3이 들어갔으면 여긴 당연히 3과 3이 같다 이렇게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추가적으로 2와 3이 입력됐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될 테고요. 뭐 변수 A와 변수 B를 선언하셔도 되고 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변수의 이름으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시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두 변수를 scanf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으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if문으로 두 변수가 같은지 비교를 하면 되는데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는 우리 equal이라고 배웠죠. 네. equal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가 같은지 if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printf 하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네. %d와 띄고 %d는 같다 .n 따옴표 콤마 변수명 콤마 변수명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혼자 해보기가 아니게 돼버렸네요.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기가 돼버렸는데, 네, 한번 잘
이해하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예제는요. 정수 두 개를 입력해서 큰 수를 먼저 출력하고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 예제로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거고요. 2와 9를 입력받는 거고 이제 그 두 개의 수를 비교를 해서요. 큰 수를 이제 먼저 이제 입력받은 수 중에 큰 수는 9이고 작은 수는 2입니다라는 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코드 전체를 쭉 보시면은 또 여기서 처음 보는 이제 또 명령어가 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다시피 if문을 한번 배웠죠. if문을 배웠는데 여기 보면 else라는 이런 이제 명령문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정수를 비교해서 큰 수를 이제 앞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큰 수를 만약 2랑 9가 입력됐으면 9를 여기, 2는 여기 이렇게 출력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scanf로 입력받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력하는 이제 결과를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저희 이제 우리 교수님이랑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이제 참고사항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랑 B를 먼저 비교한 후에 우선 이제 A랑 B를 먼저 비교합니다. 비교한 후에 만약에 A가 크면 printf를 출력할 때 요 A를 먼저 출력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else에 이제 B를 먼저 출력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요 if랑 else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이란 뜻이죠. 만약에 요 안에 조건문이 만족을 하면 요 안에 내용을 수행하라는 얘기고요.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이 if 조건문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족하면 요 안에 내용을 명령문을 수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else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f문의 조건이 안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 else문을 수행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A랑 B를 비교한 후에 A가 큰지 작은지 비교한 후에 A가 만약에 크다면 이 맨 처음 if 조건문에 A를 먼저 출력하는 이제 결과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B가 A보다 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lse 명령문에 이제 B가 먼저 크니까 B를 먼저 출력하는 이런 결과물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if랑 else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 본인들이 뭐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좀 푸셔도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먼저 A, B를 먼저 뒤에 예제에서 또 배울 텐데 뭐 A, B를 먼저 비교해서 뭐 큰 수를 특정한 변수로 다시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변수를 먼저 출력하고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if else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소스의 번호에 5장의 두 번째 예제인데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네. 이 뒤에 숫자가 더 붙었다는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도 코드가 더 음.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전수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소스 코드는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작성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대략 한 네다섯 가지는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즉 어떻게 얘기하느냐, 컴퓨터한테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는 알고리즘의 문제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라는 과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던 방법들을 여기에 잘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볼까? 저런 방법으로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if, else가 나오면 if는 뒤에 나오는 조건식이 3인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문장들을 부속 문장으로 가지고 있는 애고요. 네. else는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만족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부속 문장 등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의 경우에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러면 만약에 점수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입니다. else 그렇지 않다면 printf 불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면 0이 아닌 값, 거짓이면 0인 값이 들어오게 되고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0이 아닌 값인 경우에는 네, 바로 if 문 다음에 나오는 블락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나오는 블락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아까 똑같은 문제에서 이제 좀 푸른 형식만 좀 바꾸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한번 더 알아볼 텐데요. 똑같이 입력값 두 개를 입력받고, 똑같이 이제 큰 수를 앞에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랑 B를 비교해서 만약에 A가 크면 printf에 A를 먼저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B가 크면 printf에 B를 먼저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큰 수가 A가 오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A가 오도록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printf를 보시면 출력문들이 보시면 A가 다 이제 앞쪽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랑 B의 어떤 값을 입력해도 큰 수가 무조건 A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수이면 B에 있는 값이 A로 옮겨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B에 있는 값을 A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하는 그러니까 선언하는 변수나 입력하는 스캔F는 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if문 한번 보시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이제 A가 B보다 작으면 이제 A가 B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는 값이 A로 옮겨 와야지만 이 출력문을 했을 때 A의 큰 수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와 A를 바꾸는 이제 명령문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B랑 A를 바꾸려면 그냥 A에다가 이렇게 B를 하면 B의 값이 A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B에다가 A를 하면 A 값이 이렇게 B로 옮겨갈 텐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코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명령문 만약에 A에 2가 들어오고 B에 9가 들어왔을 때 A는 2를 하는 순간 B의 값이 A의 값으로 대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9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B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A의 값이 9로 변한 상태에서 B의 값에 A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의 값에 A를 넣으면 당연히 B도 9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변수 B에다 A를 넣기 전에 A에다 B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A 값이 이미 바뀐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B에 A를 넣어봤자 똑같은 수가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이런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이제 교체를 하는 이제 스왑을 한다고 하는데 변경할 때는 임시로 하나의 변수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공간에다가 특정한 변수의 값을 미리 넣어두고 나중에 이제 바꾸는 형식으로 이제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tm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임시 공간이라고 해서 템포러리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tmp로 한 건데 임시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 변수에다가 a 값을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의 값이 이제 저장이 된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b의 값을 a에다가 넣으면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tmp가 있고요. tmp가 있고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a는 2고 b는 9인 상태고요. tmp는 0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1번 명령문이 실행이 되면은 A의 값이 TMP로 이렇게 입력이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TMP는 2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A랑 B는 다 2랑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A에다가 B를 넣는 겁니다. 그럼 A에 B를 대입하니까 당연히 TMP는 2가 되고 A에 9가 되고 B도 다시 이렇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B에다가 A의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A의 값은 이미 9로 변한 상태죠. 하지만 그 전에 A의 값을 TM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B라는 변수는 TMP의 값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2의 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 이 3번째 명령문을 수행하면은 B의 값은 2가 되고요. A가 9가 되고 TMP는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A랑 B의 값이 이렇게 수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를 A라는 변수로 무조건 오게 만들어서 출력하는 이제 그런 명령문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면 A와 B의 값을 교환을 해서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이제 A가 B보다 작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A 값을 A, B 값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명령문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인 수압이라고 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임시 변수인 템프를 선언하고 그 템프를 이용을 해서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정 교수님, 손 좀 네. 잠깐 한번 빌려봐 주세요.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세요. 자, 여기에 손바닥이 하나 있고요. 제 오른손에는 펜이 하나 있습니다. 왼손에는 프리젠터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하나의 손에는 하나의 물건밖에 잡을 수 없다면 이 두 개를 바꿔 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죠. 이때에는 이 손을 빌려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받아오면 수합이 됐죠. 네, 이 방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다양한 도표로 이렇게 순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전수빈 교수님께서 손으로 쓰시면서 보여줬던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한번 정 교수님 혹시 그 필기하신 것 좀 잠깐 지워주시겠어요? 새로 이거요? 필기를 한번 하게. 잠시만요. 네. 네, 뭐 방금 지우면서 설명드리면 방금 전에 뭐 서 교수님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던지면 안 되냐? 네, 던져도 되긴 하는데 컴퓨터는 이런 자료들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료로 바꿔줘야 되고요. 네, 다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데 저라면 조금 더 심플하게 이 코드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을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쫙 지우고 그 다음에 if 문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else도 한번 지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겠죠. 네. 이렇게 가져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if 문을 통해서 A의 값이 B보다 작은 경우에는 A의 값과 B의 값을 교환했습니다. 따라서 이 if 문을 지난 다음에는 항상 A의 값이 B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동일한 문장을 두 번 쓸 필요 없이 여기에 한 번만 출력을 해도 항상 동일한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중복되는 코드들을 굳이 나누어서 실행하지 않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끔 코드 최적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빨리 동작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코드를 여러분들 입맛대로 다양하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코드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NG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예,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전 같은 문제는 이제 뭐 if랑 else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렇게 만든 그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딱 보시고 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계속 설명 드리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풀으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혼자 해보기인데요. 혼자 해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입력받은 점수를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보시면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을 출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75점 미만이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문제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입력을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입력 값에 대해서 75점 이상인지 미만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힌트를 주실 네, 딱 않겠죠? 하나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75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변수를 A라고 두셔도 좋고 스코어라고 주셔도 좋고 점수라고 주셔도 좋고 포인트라고 주셔도 좋은데 어떤 변수가 됐든지 if 하고 변수 이름 쓰고 75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즉, 네, 정 교수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쓰면 돼요. 요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걸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찾는 분들이 먼저 이것도 있고, 있구나. 이거 반대로 쓰는 사람도 그 있죠,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C 프로그램에서는 요거 하나만 인정됩니다. 네. 그래서 왜 안 돼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네, 네. 분명히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따라서 if와 else를 통해서 true인 경우엔 printf 합격, else인 경우엔 printf 불합격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제가 이제 이번 장부터 조금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장까지는 괜찮겠는데 이번 장은 좀 뭔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다고 좀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요. 이제 저희가 풀이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럼 따라 하시고 혼자 해보기도 진짜 모르겠으면 조교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문제 나중에 그 과제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따라해보고 이게 나한테 익숙해지면은 점점 익숙해질수록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모든 언어가 다 똑같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 딱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도 안 되는 영어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영어가 늘어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게 많은데 프로그램 언어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따라해 보시고 뭘 되든 안 되든 따라해 보시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자기가 스스로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문의 마지막 문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f문이 뭐 어차피 하나의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if랑 else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만족하거나 안 하거나만 이렇게 조건문만 쓸 수 있나요?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이제 C 언어에서는 이 중간에 조건을 더 추가하는 이런 조건문 명령어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총 3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양수인지 그 다음에 음수인지 영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전까지는 뭐 조건문이 하나였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 총 3개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건문을 풀면 되는지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입력이 마이너스가 5가 나오면 음수입니다. 0이 나오면 0입니다. 1이 나오면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를 보시면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else if라는 명령어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건가 아니면 풀어야 죄송합니다. 어떤 식으로 풀 거냐 하면, 우선, 입력받은 값이 양수인지부터 판단할 겁니다. 양수인지부터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아니면 이게 음수인지 한번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아닌 경우, 아니, 양수랑 음수로 둘 다 아니면 당연히 0이겠죠. 0인 경우를 이제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조건이 양수인지, 그 다음 조건이 음수인지, 그 다음 조건이 0인지를 판단을 할 건데, 그럼 요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A의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맨 처음 조건이 양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A의 변수가 0보다 큰지를 일단 if문으로 한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를 출력하고 이 조건문을 종료하게 되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지 않다면 이거는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조건문에 이제 이렇게 else if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lse if는 뭐냐면 만약에 if문 안에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싶으면 이 else if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면은 이건데 그렇지 않다면 또 만약에라는 이제 조건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은 어때? 라는 이제 또 다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양수가 아닐 때는 A가 0이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0이랑 같은지를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A가 0보다 작은지를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이건 본인이 쓰는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0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지금 이 조건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음수가 맨 밑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0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잘못 그 문제를 봤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양수인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인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인지를 보는 그런 조건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일 때는 0입니다를 출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닐 때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else를 써서 만약에 조건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는 요거를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아니고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음수니까 음수입니다를 출력하는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할 때만 그 하나의 조건을 수행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다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좀 잘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부터 설계부터 좀 잘못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은요.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문장 구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숫자의 범위 중에서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다음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다음 범위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90점 이상이야? 우와, A네? 아니야? 그러면 80점 넘었어? B네? 그것도 아니야? 그럼 70점 넘었어? C네? 그것도 아니야? D.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네. 거죠. 그래서 if, 그 다음에 else if는 그 안에 무한정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되는 구간이 여러 개라면 else if를 추가함으로써 그 구간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들은 if에서 걸려있는 조건과 그 다음에 else if에 있는 조건들이 상호 배제되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과 두 번째 조건식이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 없어야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소스 코드가 됩니다. 뭐 물론 A 첫 번째 if문에 있는 조건식에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식에서 먼저 걸린 다음에 여기가 true가 됐으면 얘를 실행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중복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소스 코드를 볼 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호 배제 조건을 지켜서 이러한 각각의 조건식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참인 경우 아니라면 만약에 이거니 그러면 예, 그것도 아니라면 예,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양수 0 음수로 하셔도 좋고 음수 0 양수로 하셔도 좋고 0 양수 음수 0 음수 양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 마음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우의 수가 총 6가지가 있으니까 6가지를 다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lse if도 동일한 if문인데 단지 앞에 있는 if문이 거짓일 때만 실행되는 if문이다 라고만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전체적으로 if에서부터 else까지 이 전체의 소스 코드에서 오로지 단 하나의 블락 내지 문장만 실행이 된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롤에서 QWER 4개의 기술이 있을 때 R을 눌렀어? 아니네. 그러면 네, Q부터 하겠습니다. Q. 그 다음에 네, 아니네. 그러면 W니? 아니네. 그러면 E인가? 아니네. R이구나.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스킬을 구사하고자 할 때에도 실제로 이런 코드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네. 뭐 사실 실제 게임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if else를 사용을 하면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될 스위치 케이스문을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구현은 가능하다라는 거. 이따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설계한 그 방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양수, 뭐 영, 음수 순으로 이제 조건을 했다고 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양수, 음수, 영순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제가 만약에 양수, 음수, 영으로 했다고 치면은 당연히 여기 양수, 여기 조건을 이렇게 음수로 바꿔주면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만약에 if랑 else if랑 else 세 개를 안 쓰고 나는 if랑 else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다 해주셔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은 조건문을 수행을 할 때는 항상 그 조건의 순서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조건에 하나의 결과만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 이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잘 나눠서 이 조건에 대한 순서도 잘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수일 때, 뭐 같을 때, 0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에 대해서 이제 조건문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 순서도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조건에 대한 순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가 이제 실행한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실행을 하고 만약에 a라는 값이 0보다 크면 참이 되니까 이 조건에 묻는 문장을 수행하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이제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지 않으면 양수가 아닐 때는 이제 거짓으로 가죠. 거짓으로 가서 요 a가 0이랑 같다라는 거를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랑 같은지 틀린지를 좀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랑 같으면 이제 0 이제 이 a 값은 0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다시 다음 문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a가 0이랑 같지 않다면 그러면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겠죠. 그럼 무조건 음수니까 음수인 대로 출력을 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순서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도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몇 개의 이제 조건 이제 분기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혼자 해보기를 해볼 텐데요. 뭐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80점이 넘으면 A, 그 다음에 50점이 넘으면 B, 그 다음에 50보다 작으면 C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조건이 몇 개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80점이 넘으면 A, 그 다음에 50점이 넘으면 B, 50보다 작으면 C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조건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겠죠. 예, 3개로 나눠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서의 조건이 생략된 조건들을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80점이 넘으면 A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50점이 넘으면 B라고 했어요. 그러면 50점이 넘는 모든 수가 B가 아니죠. 80점을 넘지 않으면서 50점이 넘으면 B라는 조건이 저 그렇죠. 수문 행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if, else if 구문들을 배치를 하실 때 A, B, C의 순서로 작성을 하던가 혹은 C, B, A의 순서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B가 먼저 나오면 조건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80보다 크니? else if 그러면 50보단 커? 그 다음에 else 나머지 C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50보다 작아? A 아니 C 아니야? 그러면 80보다 작아? 그러면 B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A 이런 식의 순서로 조건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숫자를 100점부터 0점까지 해놓고 어디까지 구간이 A고 어디까지의 구간이 B고 어디까지의 구간이 C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좀 하셔야 될 게 80점이 넘는다는 거는 이상이 아닌 거죠. 초과라고 네, 봐야 초과라고 되겠죠? 하는 거죠. 네. 넘으면은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조건문을 잘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이상 뭐 힌트를 안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 코드에서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일까요, 과연?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미 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를 지금 동시에 수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수강을 한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개념이나 순서도를 보는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니까요. 네, 뭐 너무 쉽게 풀으셨다면 이 조건을 좀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C 조건을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BA를 한번 검출해 보시던지, 뭐 B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C를 한번 찾아보던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예제 3번 혼자 해보고 여기까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